여러분 하루의 마무리는 저와 함께 하시죠. 성공투자 오후 증시 이해수입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예탁금 상향 조정 이후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6개월 만에 30조 원 아래로 줄어듭니다. 시끄러운 EDM이 꺼지고 엄숙한 클래식이 들려오는 이 소리는 한여름의 8월 대한민국 증시의 소리입니다. 포인트 3개로 오늘 장을 한 번에 정리해보죠. 먼저 포인트 1. 코스닥 3거래일 연속 매수 사이드카가 되겠습니다. 이 기록도 증시 역사상 처음입니다. 올해 코스닥 시장 사이드카가 30번째 발동된 오늘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예탁금 3천만 원 상향이라는 규제 시행과 함께 이틀 연속 중소형 성장주 낙수 효과 아주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3거래일 연속 기관의 코스닥 누적 순매수가 9,500억 원을 넘어서고 있는 모습 속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존 종목들을 매도하고 매수하는 현상이 뚜렷했던 만큼 오늘 시장은 그간 가장 피해가 컸던 코스닥과 중소형주로 수급이 재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의 빈집 매수 유입에 면역 항암제 중심의 코스닥 바이오주 급등, AI 소프트웨어주 급등, 에코프로머티의 적자 기록 소식에도 2차 전지 에코프로그룹주 반등, 로봇, 우주항공, 통신장비주 등 그동안 거래 없이 무섭게 떨어지기만 했던 종목들의 순환적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덧 코스닥 지수 780포인트 뚫고 마감 들어 더 힘을 냅니다. 시총 200억 원 기준을 미달하더라도 이익을 낸 코스닥 기업이면 상장 폐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금융당국의 방침까지 더해진다면 남은 3분기는 코스닥 중심의 반등장 우리는 예상하고 있어야 되는 걸까요? 잠시 후 전반적인 포트 전략 정비해보죠. 포인트 2. 코스피는 오늘 삼전, 하이닉스 요동치는 변동성 속 지수가 상승 출발 후 하락 전환, 다시 상승 전환, 또 다시 하락, 그러다가 다시 마감 들어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합니다. 오후장 내내 하락 권역에서 움직임 보였던 지수가 갑자기 오후 2시부터 낙폭을 확대하는 신용을 하더니 오후 2시 30분부터 무섭게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지수 1% 가까이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데요. 이렇게 수급에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고 있는 삼전 닉스. 한때 2,000조 원을 가볍게 돌파하며 글로벌 시총 10위까지 올라섰던 삼성전자의 시총은 오늘 1,400조 원을 한때 깨고 내려가 1,380조 원도 기록을 했습니다. 고점 대비 주가 40% 가까이 하락하니 시총 순위도 한때 15위까지 밀렸는데 시장의 최전선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느끼는 최태원 회장의 수요가 꺾이지 않는다는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고요. AI 순환금융 논란 및 판매 가격 인하에 대한 우려감이 왜 유독 LTL을 맺어 호황 사이클을 믿고 있는 삼전 닉스에 더 취약하게 발현되어야만 하는 걸까요?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감 직전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투자 전략을 취해야 할지 최선일지 잠시 후 전문가들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3. 신용융자 10조 증발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가 한 달 만에 고점 대비 40% 급락하면서 빚내서 투자하는 개인분들이 시장을 우르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투자 열기가 확실히 꺾이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는 신용융자 잔고 지표. 이것이 증시 10,000포인트를 기대하는 수준에 있었던 6월 말에는 38조 6천억 원이었는데요. 그러던 것이 최악의 7월을 보내고 나니 4분의 1 이상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린 모습.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 수요가 위축됐음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제 건강한 반등장을 향한 과도기라고 봐야 하는 건지 꼬였던 수급이 마저 정리된 이후 우리는 더 건강한 반등장, 지금 시점에서도 기대 봄직한지 아니면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더라도 상단은 좀 제한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지금 전략 재정비해봐야 되는 건지 전문가분들의 의견까지 한번 취합해 보겠습니다. 양시장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일중부터 보겠습니다. 이런 변동성 장세 어떻게 해야 하죠? 상승 이후 하락 전환, 다시 상승 전환, 또 하락 전환, 계속해서 하락 권역에서 맴돌던 오후장을 뒤로 하고 오후 2시 30분부터는 외국인의 선물 시장 포지션 변동성 속에 지수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해줍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막판에 또 힘을 내면서 지수가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워낙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쉬어갈 동안 다른 대형주의 순환매는 활발하게 돌았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여기에다가 오늘 전력기기 쪽 강했고요. 네이버라든지 SK텔레콤, 여기에다가 일부 다른 대형 쪽들, 대형주 종목들, 그러니까 해외 수출 비중 높은 수출주들로 좀 성장 순환매가 강하게 돌면서 지수는 그래도 든든하게 6,300선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6,311포인트 터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오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죠. 3거래일째 매수 사이드카 발동입니다. 현재 이 시각에도 5.4% 급등 양상 잘 유지해주면서 장중 고점이 지금 마감 시간에 확인이 되네요. 777포인트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고점은 780포인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시총 상위주들 힘을 내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도 뭐 파도라든지 일부 반도체 쪽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락과 좀 맞물리면서 수급 공백이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막판 들어서 또 그 두 종목도 힘을 내고 있다라는 부분. 알테오젠을 비롯한 면역 항암제 쪽의 바이오주 급등하고 있고 로봇주의 순환매 그리고 스페이스X 실적 발표 앞두고 우주항공 쪽의 순환매 오늘도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 속에 광통신 쪽까지 오늘은 정말 골고루 전반적으로 그동안 거래대금 없이 마냥 떨어지기만 했던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하루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거래소에서 외국인 지금 3일 연속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680억 원 매도 우위, 선물시장에서는 매도량을 빠르게 축소하죠. 671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은 사실 팔고 있습니다. 2,7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 거래소에서 기관도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코스닥의 지수 상승을 견인해주고 있는 건 기관이 되겠습니다. 기관, 지금 코스닥에서 5,235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정말 어지러운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3일 연속 매수 사이드카 발동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남은 3분기 어떤 전략을 취해야지 그래도 최선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최선의 전략, 마감 전략 파이널 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파이널 콜로 마감 직전 시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할게요. MD컨설팅 최수창 대표, 유원타증권 송태현 차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부터 정리해 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지럽습니다. 지수가 보합권까지 올려 세우는 저력을 발휘해 주더니 다시금 좀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삼성전자는 0.83% 하락, SK하이닉스는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SK스퀘어는 선전하고 있고 삼성전기 또한 소폭이긴 하지만 빨간불을 지켜내주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오늘 시총 10위권 안에서 가장 상승 탄력이 돋보이는 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되겠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오늘 원전이라든지 여타 다른 LIG 쪽의 방산 기업들의 주가 상승 탄력도 남다르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4.4% 상승입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 그래도 굳건하게 지수 상승 탄력을 좀 부여하고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 정리해보면요. SK 이터닉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의 급등 속에 20%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 GS건설 오늘 개정 전에 또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수주잔고가 정말 훌륭하죠. 18% 급등. 여기에다가 DIC,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한미글로벌, SGC 에너지, 대양금속까지 상승률 상단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그래도 마감 들어서 조금 낙폭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서도 부진한 종목들을 보시면요. 한섬 7.4% 하락, 삼성생명이 4.6% 빠지고 있고 신풍, 현대모비스, 세아제강, 여기에다가 BH, SK리츠, 삼성물산이 하락률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SK스퀘어는 다시금 상승 전환에 성공한 반면에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가 부각되는 기업들은 오늘도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거래소에서의 질문은 SK텔레콤 향해 보겠습니다. 이 AI 인프라 재평가, 또 미국 네오클라우드 업체들의 최근 주가 강세에 따른 모멘텀 확산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사실 SK텔레콤 하면은 방어주 성격의 매력도 있고 성장주적 밸류에이션이 동시에 부각받는 상황인데 사실 올해 배당까지 재개하게 된다면 지난 6월의 정고점이었던 14만 원대 가격 라인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수창 대표님의 의견 들어볼까요? 저에게 일단 어려운 질문이셨어요. 14만 원 돌파는 일단은 제가 시원하게 딱 얘기해드리면 좋겠지만 그건 잠시 접어두고요. 네. 일단 SK텔레콤을 이제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통신 서비스 업체로만 알았던 것이 이제는 AI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날 미국 증시에서 하이퍼스케일러의 그 클라우드 업체들의 강한 상승이 돋보였다면 국내에서 오늘 뭐 네이버라든가 또 SK텔레콤 등 삼성 SS 이런 종목들이 강한 상승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럼 향후에 이제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성공 여부는 아직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달에 그 국내 그 프로젝트에 있어서 2차 평가를 한다는 결선 진출팀을 고르는 시기가 이번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결선팀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나
가능성은 높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뭐 향후에 또 성장 프로젝트에 대해서 기대감이 더 커지겠죠. 이런 부분을 본다면 단기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통신사에서 SK텔레콤은 단순하게 그동안 우리가 배당받고 방어적인 성격이 아니라 이제 성장주의 어떤 그 IT 기업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 있어서 14만 원은 돌파할 수 있고 더 갈 수 있는 주가의 가치는 있다. 다만 이번 구간에서의 저점 반등 나오면서 주도 상승으로 지난번 고점을 빠르게 회복할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저도 지금은 뭐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력도는 상당히 갖추고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전고점 수준까지의 빠른 회복을 말하기에는 아직은 좀 더 주가 흐름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네.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보시면요. 이렇게 온통 빨간색만 계속해서 3분기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알테오젠 9% 넘게 급등, 34만 6천 원 선을 회복했고 리노공업 원익 IPS도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3에서 2%대 그래도 좀 견조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도 오늘 에코프로 그룹 일부가 좀 뭐 적자 전환했다, 뭐 에코프로 HN까지 부진한 실적을 좀 발표하면서 에코프로 그룹주도 좀 조용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향한 기관의 좀 기계적인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만큼 두 종목도 모두 6에서 5% 강세 유지해주고 있고요. 에이벨바이오 12% 급등, 8만 원 선 회복, 리가켄바이오도 15% 급등 중에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말고 거래대금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죠. 코스닥에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끼가 있는 종목의 에너지는 남다르네요. GNC 에너지가 이런 급반등장에서도 22% 급등 중에 있고 알테오젠이 2위로 9% 상승, 주성 엔지니어링 3위, 여기에다가 SPG가 4위로 0.5% 하락하고 있는데 로봇주가 조금 마감 들어서 탄력도가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레인보 로보틱스도 1% 상승에 그쳐 있는데 SPG 0.5% 하락, 제주반도체 6.6% 급등, 원익 IPS 2.3%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D&D 파마텍도 오늘 강하네요. 14% 급등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었던 섹터 바로 또 신재생 에너지 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정책 모멘텀이 유효한 쪽이죠. 그런데 밤사이 퍼스트솔라도 2분기 실적 호조, 시티그룹의 목표가 상향 조정 움직임에 전반적인 미국 태양광주도 활짝 웃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PPA 활성화 정책 기대, 여기에다 미국의 비중국산 폴리실리콘 수요 급증, 이렇게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상승 배경을 좀 취합해 봤을 때 송 차장님이 보시는 탑픽 태양광주 하나만 지금 가격대에서 골라주신다면요. 일단은 오늘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임들이 강했었다가 그 강함이 오후장으로 가면서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번 순환매에서는 그 이전과 올라갔던 애 성격은 약간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확실히 유가 대비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조금 더 많이 설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논리로서 그 전에 강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정책적인 모멘트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면서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으로에 대한 전환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는 OCI 홀딩스가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씩 더 좋게 접근해봐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CI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에 대한 이 비중국 관련돼서 폴리실리콘과 태양광 관련된 부품을 사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정책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돼서 말레이시아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장에서 결국 생산해내는 것들이 미국에서에 대한 판매가 더욱더 많은 부분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증설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의 증설량 대비했을 때보다 2배 이상의 이제 증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기반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반도체에서도 LTA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많이 나왔지만 태양광에서도 사실상 OCI 홀딩스는 LTA에 대한 부분이 함께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28년도, 29년도에 대한 수주에 대한 부분을 이미 확보를 하게 되었었고 그리고 역시나 이제 이 가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모두 지불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것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에도 어느 정도 일정량을 지불을 하게 되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실적에 대한 모멘트가 다른 종목들 대비했을 때보다도 더욱더
안정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는 사실상 OCI 홀딩스가 오늘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세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 대비했을 때보다 이 상승폭도 아직은 좀 덜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 2027년도까지 실적의 성장성까지 고려했을 때에는 지금 구간에서는 가장 용이하게 접근하기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OCI 홀딩스 주목해 보자. 태양광주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삼성전기, LG 이노텍 소식이 하나 들려와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용 카메라 모듈 전량 수주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삼성전기가 현재 시각 0.93%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LG 이노텍도 한번 살펴볼까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시각 1.36%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모두 그동안 장중의 하락 권역을 딛고 빨간불로 전환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마감 전에 특징 섹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수정 대표님께 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여쭤봐서 오늘은 삼성전기? 아니요. 코스닥 시총상위 바이오 쪽 뭐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뭐 바이오뿐만 아니라 오늘 시총상위 전반적으로 이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기계적인 매수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선은 기계적인 매수가 들어왔다고 좀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연속성의 어떤 흐름으로 주도 상승할 거냐 했을 때는 이제 기업의 실적이 좀 뒷받침돼야 되겠죠. 또는 아니 업황이 먼저 강하게 돌아서는 어떤 기대감이 묻거나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주들의 오늘 이제 코스닥에서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많은데 상 이주광체 ADC 업체들에 대한 어떤 주도적인 어떤 흐름들을 봐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알테오젠이 그 바이오 업체들, 코스닥의 바이오 업체들의 어떤 선두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코스닥이 급락이 나오고 투매가 나오는 과정 속에서 알테오젠만큼은 좀 더 빠르게 나는 그렇게 투매를 받을 만큼의 기업 가치가 형편없는 기업은 아니야 이렇게 외침을 하듯이 알테오젠은 패시브 자금들이 많이 빨리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알테오젠이 중심에 축이 되면서 코스닥 지수가 좀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조금 더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런 어떤 착시라고 제가 부르는 이유가요. 코스피는 한 발에 강하게 올라온 거고요. 코스닥은 한 번, 두 번, 세 번 연속 올라온 거라 중요한 것은 7월 29일부터 터닝포인트 흐름이 같이 동조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알테오젠은 지금 지수 상승의 어떤 견인하는 그런 기계적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게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 다른 이제 그것이 전체적인 바이오 종의 바이오주들에 대해서 순환 상승의 어떤 주도 흐름을 이끌어갈 거냐 연속적으로 그거에 있어서는 8월 중순쯤에 다시 한번 고민하는 찰나가 오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8월 중순까지는 당분간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들의 순환 매장세가 예상된다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송 차장님께 삼성전자 하이닉스 질문 가볼게요. 또 장 막판 들어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해요. 이게 지금 꼬인 수급이 풀리는 과정인 건지 아니면은 지금 어떤 특별한 뉴스를 좀 기다리는 건지 이런 극심한 변동성의 전자, 닉스 두 종목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생각보다 속도는 조금 더딜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회복하는 데 있어서 회복에 대한 속도가 사실상 지난 금요일 날 보게 되면은 전자와 하이닉스가 이례적인 움직임이 나왔었잖아요. 그 이후에 사실상 너무 과하게 움직였다는 부분이 느낌을 좀 지울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옆으로 횡보 내지는 약간의 되돌림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호재에 대한 반영률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미국에 있어서도 이런 AI 관련된 하드웨어 업체들에 대해서 조금씩 투자 심리가 더욱더 좋아져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장마감을 하고 나서 사실상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큰 폭으로 시간에서 밀렸던 원인을 보게 되면 결국은 CXMT의 공장 증설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락에 대한 낙폭을 키웠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이러한 메모리 관련돼서 업체들이 실적에 대해서는 2026년도는 오케이 알겠으나 2027년도, 2028년도에 변수가 생길지 안 생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함이 많은 부분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중간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악재에 대한 반영률 자체가 사실 70에서 80%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적으로 악재가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갈 확률은 되게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 전에 올라갔던 속도들이 다시 되풀이되면서 올라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회의적인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집중도가 사실상 풀리게 되면서 오늘 이제 코스닥 시장 그리고 요 근래 코스닥 시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너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을 고집하지 마시고 일부의 자금들은 이렇게 자금의 흐름대로 같이 순항하면서 가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3시 21분 20초 구간 지나고 있으니까요. 동시호가 상황으로 진입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대형주의 변동성은 좀 극심했습니다. 사실 대형주라고 할 건 없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변동성이 극심했던 가운데 그래도 대형주 안에서도 코스피 안에서도 상승 종목수가 더 많았던 하루. 여기에다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상 처음 3일 연속 매수 사이드카 발동되면서 5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21선 돌파에도 성공을 해주는 날이었습니다. 막판에 코스피가 이렇게 또 힘을 내주네요. 2.79%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은 5.9% 급등 마감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양봉 전환도 눈에 띄었지만 삼성전기도 장 막판에 지금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해줬잖아요. 뭐 개별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지금 8월 중순까지는 그래도 전반적인 순환매 장세 예상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또 막판에 대형주가 힘을 내는 거 보면 여기도 죽진 않은 것 같거든요. 당연히 살아나야죠. 살아나야죠.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가 좀 눌리니까 코스피 지수가 잡혔었거든요. 근데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31일 날 한 번에 이들은 다 상한가 올려놨고요. 다른 종목군도 지금 올라가는 건 그날부터 오늘 화요일이죠. 네. 3일 연속 점점점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올려놓은 거랑 점점점 올려놓은 거랑 키 맞추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기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무엇을 봤으면 좋겠냐면 이제 실적 이게 아니에요. 실적 좋은 거 다 봤잖아요. 무라타도 실적 좋은 거 났으니까 출하만 하면 재고도 없이 바닥 나가지고 나간다니까요. 그러면 이들 기업이 심리인데 결국 해외 증시에서 신고가들이 속출하면 이 빅3는 신고가 갱신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지금 이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요. 좋은 거 알고 실적 좋은 거 하는데 이렇게 빠지고 나니까요. 아유, 두 번 다시 주식 안 하고 싶어라는 심리도 있을 거고 또는 갖고 있다가 아이고 올라오면 이제 팔아야지라는 심리. 또 하나, 매물대가 많아서 저거 넘어갈까요? 이런 불안한 심리, 두려움 심리가 있을 텐데 해외 증시가 신고가가 나오는 과정들이 지금 유럽 증시가 있고 미국 증시로 있고 신고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국내 증시가 과연 동조되는 글로벌 자산 시장의 흐름에서 거꾸로 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왜냐? 세계 모든 곳이 대한민국의 반도체 IT 기업들의 성장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대한민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가 계속 곤두박질 치고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면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외 증시의 상승의 힘이 그걸 먼저 포커스를 보시고 이들의 실적은 워낙 탄탄하고 지금 가격 상승 등 모든 것들이 긍정적인 흐름이고 단 한 가지 달라진 건 주가가 수급의 기술적인 어떤 매도에 있어서 급락 나왔다는 점. 그 할인 포인트를 제가 할인이라고 하는 건 저가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잖아요. 계속 그 얘기 해드린 건데 이들 세 종목은 더디게 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저는 속도가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분명 먼저 올려갔기 때문에 지수 상승 요거 오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나 모르겠습니다. 헷갈리는데 방송 출연이 많았어요. 7,300포인트는 지수 회복할 때까지 다 같이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일단 반등 추세에 진입한 지금 시점에서는 7,300포인트까지 전반적인 순환매가 좀 돌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지주사 반값 할인 이제 끝났잖아요. 오늘 HD현대라든지 LS 같은 경우가 강한 시세를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코스닥 쪽에 기계적인 매수가 유입이 되고 여기에다가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투자금 상향 조정 소식 속에 이런 정책 기대감 있는 쪽도 다시 좀 후한 점수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저도 지금은 약간의 뭐 풍선 효과랑 비슷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전자와 닉스가 쉬는 동안에 플러스 알파를 이제 하반기에 더욱더 많은 업체들 그리고 자산 운용사들이 생각을 하면서 수익률을 올리기 이제 회복하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관점이 여러 가지로 펼쳐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는 코스닥 시장에서에 대한 워낙 지수가 많이 빠져 있고 저평가를 됐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에 대한 플러스 알파를 노린 쪽이 있다면 반대로 한쪽에서는 정책적인 모멘텀에 의해서 지주 쪽으로에 대한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쪽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지켜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지금은 다양하게 여러 쪽으로 많이 활발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쪽이 주도에 대한 부분을 다시 가져갈지는 아직은 조금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조금은 더 강한 쪽에 대한 부분에 내가 테이크를 하시기 위한 노력이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자와 닉스가 다시 또 움직이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 이쪽에서에 대한 자금의 회수의 이 부분도 얼마만큼이나 이루어지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일단은 강하게 이제 올라오는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테마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좀 체크를 해 두신 다음에 더욱더 강한 쪽으로 내 자금을 계속적으로 이동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주사도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오늘 또 강했던 쪽 방산이 되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강한 시세를 분출했는데 그동안 많이 빠졌던 것도 물론 있었고 스페이스 X도 이번 주 실적 발표 앞두고 있잖아요. 네. 뭐 이 부분은 오늘 우주항공 테마 전반적인 순환매 양상에 힘을 불어넣었는데 방산주 쪽 한번 볼까요? 이제 방산주도 비슷해서 조선주도 그렇고 다 같이 묶어서 본다면 수주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요. 네. 근데 시장이 평가를 안 해준 거잖아요. 근데 현대 로템도 좀 실적이 아쉬웠잖아요. 현대로템은 좀 아쉽긴 했어요, 분명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방산주가 재상승해서 신고가 주도를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업황 분위기는 아닐 것 같아요. 다만 이번에 지수 저점 잡고 패시브 자금 들어오면서 기술적 순환 반등이 나타날 때 강한 반등이 좀 나타나는 그런 업종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신고가 랠리까지는 평가하기는 어렵고 빠졌던 거에 지금 이제 하나에어스페이스 기준으로 본다면 한 120만 원이 저항대 1차적으로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상승은 뭐 모든 순환 상승이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과연 얘가 다시 주도 상승으로 보여줘서 신고가를 근처를 가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120만 원에서 110만 원대에서 어떠한 기술적 저항을 이겨내느냐 그 흐름 이후에 판단해봐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주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급등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GS건설도 오늘 강했습니다. 뭐 건설주 전반적으로 좀 순환매가 돌긴 했지만 원전 쪽에 힘입어서 또 여기다가 GS건설 수주장고 정말 대단했거든요. 오늘 마감 들어서 오후장 들어서 고점을 더 높였는데 오늘의 급등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GS건설뿐만 아니라 사실 이 원전에 대한 요소들 그리고 수주에 대한 요소들과 함께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GS건설도 역시나 함께 카테고리에 묶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보다 더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저는 여러 테마들 중에 하나인 AI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국내에서 건립이 되고 그것으로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재편을 하게 되는 이러한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관련돼서 전에 이 주도주가 반도체여서 그 반도체에서 확장을 하는 것 중에서 조금 더 신선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쪽은 이러한 AI 데이터 센터 쪽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는 SK텔레콤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그 외에 네이버라든지 아니면은 뭐 GS건설 이런 종목군들이 다 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종목군들이 추가적으로 더욱더 거래 대금이 늘어나게 되면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우리가 조금씩 더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수장 대표님, 삼양식품도 오늘 장중에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6% 가까이 급등 마감 예상되거든요. 이렇게 수출 비중 큰 쪽, 그리고 지금 실적 잘 나오는 쪽 계속 지켜볼까요, 식품? 식품이요? 제 식품보다 하나 더 말씀. 그 GS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GSPN요? GS 지주사요. GS 지주사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해요. 이유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힘들 때 변동성 없이 신고가에서 계속해서 이겨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양식품에 대한 것도 긍정적일 수 있으나 네. GS 지주사가 유난히 강하다는 것, 추세가 흐름이 하반기에 예사롭지 않게 흘러갈 수 있다는 그러네요. 관점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장 코스닥이 정말 강하게 달려나갔습니다. 3거래일 연속 매수 사이드가 발동이 되면서 강한 상승 유지했고요. 코스피도 오후장에는 상승 전환에 성공했죠. 오후 3시 이후에는 지수 방향을 상승으로 굳혔습니다. 거래소에서는 개인이 매수에 나선 반면 코스닥에는 기관의 매수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장중 변동성에 시장의 눈이 바빴던 화요일장, 증시 흐름과 특징 섹터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첫 번째 섹터 보겠습니다. 반도체입니다. 어제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한 반도체 투톱, 오늘장에는 등락을 거듭했죠. 마감 직전에는요,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여내면서 장중 상승 전환에 성공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장중 내내 하락을 야기한 건 중국 창신 메모리의 증설 이슈였습니다. 상장 후의 흥행에 이어서 증설까지 우리 반도체 투톱에 부담이 되는 내용들이 제기되고 있죠. 하지만 증권가는요, 반도체 투톱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창신 메모리가 1에서 2년 내에 DRAM 시장의 경쟁 구도를 바꿀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오히려 단기간에 형성된 창신 메모리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반도체 투톱의 밸류에이션 매력도를 더 부각시킬 거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현대차증권도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창신 메모리가 국내 반도체 투톱의 생산 능력을 갖추기 어렵다라고 봤는데요. 근거도 명확했는데 현재 공급이 부족한 반도체 장비주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거란 전망이었습니다. 또한 수요도 확실히 뒷받침되기에는 어렵다라고 봤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갈등이 더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기업들이 중국산 메모리 의존도를 높일 확률 높지 않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 어떻게 마감했는지 일중으로 먼저 살펴보시죠. 네, 보시면 두 종목 모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장중 하락을 했다가 현재는 보합으로 돌려세웠고요. SK하이닉스도 0.63% 상승하면서 157만 원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두 종목 상승 전환에 성공했네요. 반도체 또 시장은요, 반도체 투톱에 주주 환원에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통해서 강력한 주주 환원을 시행할 거다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고요. 주주 환원의 구체적인 방안이 이제는 주가 재평가의 촉매가 될 거란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어떤 방안이 나올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섹터 살펴보시죠. 신재생입니다. 오늘장 신재생 안에서도 태양광 관련주 정말 뜨겁게 반응을 했죠. 정부의 태양광 활성화 관련 정책이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렸는데요. 핵심 내용은 직접 전력 구매 계약, PPA 시장의 확대였습니다. PPA는 발전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기업이 직접 장기간 구매하는 계약 방식인데요. 낮은 계약으로 장기 계약을 맺었었다면 기존의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PPA가 확대 추진된다면 태양광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수익성이 더 확대될 거란 논리가 시장에 확산이 되고 있고요. 또한 미국이 비중국산 태양광 공급망 확대에 나선다라는 점도 국내 관련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죠. 또한 미국 퍼스트 솔라의 호실적도 국내 태양광 섹터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장 SK이터닉스 장중 두 자릿수 큰 폭의 상승 시현했는데요. 주목받는 이유는요, 전기를 판매하는 재생에너지 인프라 기업이다라는 점입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발전소 운영을 넘어서 기업과의 PPA 계약을 통해 수익성을 끌어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죠. 오늘장 관련주들 어떻게 마감했는지 전반적인 주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SK이터닉스 무려 19.8% 상승으로 마감, 또 OCI홀딩스와 하나솔루션도 동반해서 강세를 보인 오늘장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섹터 보시죠. 바이오입니다. 연일 코스닥 시장의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바이오 섹터, 코스닥 시장을 강하게 견인했죠. 지수 기여도 상위 종목을 보면요, 거의 모든 종목에 바이오주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특징적인 건 섹터 안에서도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비만 치료제와 면역 항암제 등 고르게 상승을 했는데요.
하나증권은 바이오 섹터에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에 집중했고요. 관심 종목으로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 올릭스를 제시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면역 항암제 시장에 주목했는데요. 상한가에 도달했던 큐리언트 그리고 앱클론을 관심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이렇게 루키 종목들의 경쟁력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봤고요. 또 한동안 관심도가 떨어졌던 비만 치료제 관련주에도 오늘장 온기가 돌았는데요. 어떻게 마감했는지 일중으로 보겠습니다. 네, 바이오주 안에서도 보로노이와 리가켄바이오가 가장 큰 폭의 상승을 시연, 또 D&D 파마텍,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도 오늘장 달려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지수 마감 현황 살펴보시죠. 양시장 상승 마감 예상되는 가운데 코스피 일중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장중에 계속 하락을 유지했다가 오후장 들어서 지수 상승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무려 1.62% 상승, 6,358선으로 마감했네요. 다음은 코스닥 일중 보겠습니다. 3거래일 연속 매수 사이드카 발동한 코스닥 일중으로 보시면요. 무려 5.88% 상승을 시현하면서 오후장에 더 큰 상승을 시현했습니다. 현재는 780선으로 마감했네요. 양시장 상승 전환에 성공한 오늘장입니다. 장중 내내 코스피는 방향이 수시로 바뀌었죠. 변동성 큰 장세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성공투자 오후 증시와 이어지는 분석 함께 해주시죠. 화요일장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환율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은행 이만열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전반적인 외환시장 동향 전해주시죠. 네, 오늘 환율은 1,429원에서 출발한 이후 대체로 1,420원대에서 등락하면서 보합권 흐름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부터 외국계 은행을 중심으로 달러 매도 물량이 집중되면서 환율은 1,420원 근처까지 내려가면서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오전 11시경을 지나면서 환율은 반발 매수세에 힘입어 다시 반등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은 순매도로 전환했고 환율이 단기 급락한 데 따른 저가 매수성 달러 매수세가 환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엔화가 그동안 미국과의 공동 개입으로 며칠 동안 강세를 보였지만 오늘은 그에 따른 반작용으로 완만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1,430원대 환율이 진입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미국 6월 구인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 노동시장의 균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은행 이만열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